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공천위원 2명, 그들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이며 한 명의 아빠는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정년 체제가 지금 강한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커뮤니티에서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으며 이 사태는 일파만파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황수림 변호사가 국민의힘 공관위원직에서 전격 자진 사퇴했고, 이 과정에서 당 중앙윤리위원장인 황정근 변호사와의 부녀 관계가 공식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들인 이런 사람들까지 공천위원으로 선택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위원은 이재명 전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변호했던 인사가 우리 당의 공천을 관리하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황수림 공관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청년, 여성 인재를 발탁한다는 취지였지만 임명 이후 제기된 우려와 당 안팎의 부정적 반응을 고려해 본인이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천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원으로 내정됐다가 이재명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경력이 들통나 전격 사퇴한 황수림 변호사가 황정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과 부녀 관계임이 드러났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난 2019년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입니다. 당시 공개된 변호인 선임계와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인단 명단에 법무법인 소백 소속의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이 과정에서 황정근, 황수림 변호사의 소속이 함께 기재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을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전국적 관심이 집중된 정치적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당선 무효용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이재명은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고, 이후 이재명은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소속 소백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에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부각됐습니다. 실제 변론 참여 범위와 역할의 경중을 떠나 이재명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는 상징성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국민의힘 당 공관위는 2019년 사건은 황수림 변호사의 국민의힘 입당 이전 활동이며 이후 특정 정당 관련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대형 정치 사건의 경우 한 로펌 소속 다수의 변호사들이 형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천이라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다루는 기구의 특성상 과거 수임 이력 자체가 정무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논란은 이재명을 변호했던 황수림 변호사의 부친이자 법무법인 소백 대표인 황정근 변호사가 현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증폭됐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당 소속 인사에 대한 징계를 총괄하는 기구이고 공관위는 후보자 공천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두 기구의 구성원이 동일 로펌 소속, 더 나아가 부녀 관계라는 점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5월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가족 로펌의 장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황수림 변호사는 집에서도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고 가족 로펌이라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정근 변호사는 가족 로펌의 장점은 남들이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단점은 마음껏 일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딸과 아빠가 일을 열심히 하니 믿고 맡길 수 있다며 우리를 믿고 맡겨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뢰와 책임을 강조하는 미담으로 소개됐지만 이번 공관위원 인선 논란과 맞물리며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라는 시선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황수림 변호사의 사퇴로 사안이 일단락 될지 아니면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거취 문제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리위원장은 당의 도덕성과 기강을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과거 이재명 사건 변호 이력과 이번 공관위 논란이 중첩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황정근 위원장이 자진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거취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당 지도부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쇄신과 공정 공천을 강조해온 만큼 윤리위원장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당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닐 수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도덕적 상징성과 신뢰가 더 중요하다라며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장동혁 대표 체제의 개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김보람 공천관리위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 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관련자들이 국민의힘 공천까지 쥐고 흔든다는 충격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 당을 위한 충실한 태도를 꼽은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김보람 공천위원회 이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서울시당 청년본부장 경험, 민주당 지방선거 룰 마련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쳤죠? 미쳤어요. 그러면서도
공관위원 제안을 드리는 과정에서 진즉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상태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정치권에는 신념과 소신에 따라 당적을 옮겨 더 큰 역할을 해온 사례들이 적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공천위는 김보람 공천위원은 정치혁신, 정치지망생 현장 교육, 세대 교체 문제 등과 관련해 보기 드문 이력을 가진 소장파 전문가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은 위원은 페이스북에 저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냈던 황수림 변호사가 공관위원으로 임명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었다라며 그런데 이제는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 김보람 공천위원이 우리 당 공천까지 좌우하게 된 것이라며 공천위 외부 인사 6명 중 2명이나 이재명 관련자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당을 위해 활동해온 청년과 법조인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지지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하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1등 공신들까지 공천위원이 되었다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풍을 맞고 있는데 이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까지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다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왜 이럴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